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N.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은솔입니다. 아, 은솔 씨 오늘 컨디션은 어떤가요? 오늘 아주 좋습니다. 제가 이 시간만 기다리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했습니다. 아, 그래요. 하나도 없는 알통도 보여주시면서 네, 젊음의 패기를 과시하셨는데 혹시 공부하느라 힘들진 않았나요? 전혀요. 네. 전 세계 과거를 살펴볼 수 있는 이 시간, 영상실록 오늘애니 제가 공부라는 생각보다는 참 설렌다 이런 마음으로 출근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 표정이 아주 준비가 잘 되어 있어요. 뻔뻔하게 이런 얘기도 잘하시고. 그럼요. 아, 네. 자, 의욕 넘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과거 여행 깊게 떠날 준비 되셨겠죠? 네, 그럼요. 함께 출발해볼까요? (1946년 9월 20일) 제1회 칸 영화제가 프랑스 남부의 관광도시 칸에서 열렸습니다. 축제 형식으로 치러져 프랑스는 물론 미국, 소련, 인도, 멕시코 등 대륙별 11개국 영화가 그랑프리를 수상했지만 영화인들은 심사위원 대상과 감독상을 수상한 프랑스 르네 클레망 감독의 철로의 투쟁을 최고의 그랑프리로 꼽았는데요. 칸 영화제 이번에도 참 화제였잖아요. 이게 등장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돼요? 네, 세계 최초의 영화제는 사실 베니스 국제영화제였는데요. 베니스 영화제에 대항해서 장제 프랑스 교육예술장관이 프랑스에서 국제영화제를 열자고 제안하면서 출발하게 된 겁니다. 원래는 1939년 9월 1일이 예정된 개최일이었는데 당시 제2차 세계대전 때문에 연기되면서 1946년에야 개최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군요. 제1회 황금종려상 수상작 대평원을 시작으로 칸 영화제는 그동안 수많은 명작을 발굴했는데요. 그런데 칸 영화제가 권위 있는 영화제로 자리 잡기까지엔 적지 않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1948년과 1950년은 영화제 개최가 무산됐고 1968년은 막상 개최는 했지만 5월 혁명의 영향을 받은 데모대가 대회장을 점령하는 바람에 중단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 칸 영화제 우리나라가 진출한 건 언제였어요? 1980년대였어요. 우리나라는 11편의 우수 작품 중 하나로 선정된 이두용 감독의 1984년 물레야 물레야를 시작으로 1999년 송일곤 감독의 단편 영화 소풍이 심사위원상을 받고 2004년 임권택 감독이 취화선으로 감독상을 수상하며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었는데요. 2019년에는 기생충이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면서 칸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의 위상은 정점을 찍었습니다. 한국 영화 정말 대단하네요. 맞아요. 그럼 이번엔 2009년으로 가볼까요? 2009년 9월 11일 등산을 떠난 뒤 연락이 끊긴 일본 인기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 말려의 작가 우스이 요시토의 시신이 2009년 9월 20일 발견됐습니다. 발견 장소는 도쿄 북서쪽 군마와 나가노현 경계에 위치한 해발 1422m의 아라후네산 절벽 아래였습니다. 짱구는 못 말려 저도 되게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안타깝네요. 사망 원인이 뭐였나요? 그게요, 시신 발견 현장에서 그 소지품에서 유서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특히 시신 근처에서 발견된 디지털 카메라에 산 위의 절벽 아래서 내려다보는 마지막 사진 한 장이 남아있던 걸로 봐서 사진을 찍은 뒤에 실족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何か足を滑らしてましてそのまま滑落してしまったんだと 당시 등산객이나 현지 주민들은 문제의 벼랑 외에는 험한 곳이 거의 없어 초등학생도 오르는 초중급 코스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는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ちょっと前行方不明だっていうのは新聞で拝見してたのでちょっとどうかな大丈夫かなとは思ってましたので残念ですよね。 自分もちょっと山に登るんですけど、ちょっと今回そのような形でちょっと亡くなっちゃったのがちょっと残念かな。 짱구는 못 말려는 지난 1990년 잡지 연재를 통해 처음 나온 이후 일본 국내에서 단행본으로 29권이 발행돼 무려 5천만 부나 팔렸는데요. 한국 등 30여 개국에도 수출돼 세계의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만큼 그의 사망 소식은 당시 국내 팬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어릴 때 저도 짱구 되게 많이 보고 자랐는데 짱구의 개구쟁이 같은 면 때문에 부모님들은 너 그거 보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작가인 우수희 씨는 그 개구쟁이인 짱구와는 다르게 아주 성실하고 부모님을 잘 모셨던 효자였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연재하면서 원고 마감 기한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그런 성실함 본받아야 해요. 그럼요. 네. 그럼 이번엔 1995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95년 9월 20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의 국제 미술 전람회인 제1회 광주 비엔날레가 개막했습니다. 광주 중회공원 야외 공연장에서 역사적인 개막식을 갖고 2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는데요. 경계를 넘어라는 주제로 같은 해 11월 20일까지 열린 광주 비엔날레는 세계 60여 개 나라 5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한 건국 이래 최대의 미술 축제가 됐습니다. 초기엔 대상이 있다고 들었는데 1회 대상은 누가 차지했나요? 네, 그 대상은 바로 2,500여 개의 맥주병과 목선의 결합을 통해 쿠바 난민의 문제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쿠바 작가 알렉시스 레이바카초 씨의 설치 작품 잊어버리기 위하여가 차지했거든요. 오. 한국 소재를 사용해서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있는 쿠바와 한국의 또 다른 만남을 시도하고 또 예술과 정보의 유대를 창출해내는 탁월한 힘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멋있네요. 당시 국제현대미술전을 비롯한 6개의 특별전 등 13개의 전시회가 비엔날레 전시관과 광주시립미술관, 시립민속박물관 등에서 펼쳐졌는데요. 2002년 제4회 광주 비엔날레부터는 대상과 특별상을 없애고 유네스코상을 신설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9월 20일에 또 다른 과거를 살펴보면요. 1985년에는 분단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과 예술 방문단의 남북 교환 방문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통일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깊어졌겠어요. 맞아요. 당시에 남북 측 151명씩으로 구성된 고향 방문단이 나흘 동안 서울과 평양을 동시에 교환 방문했는데요. 감동이 컸던 만큼 지속적 교류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일회성으로 그치면서 국민들의 아쉬움도 컸습니다. 저도 아쉽네요. 네. 그리고 1986년에는 서울 아시안게임이 개막했습니다. 올림픽 이전이었네요? 맞아요. 당시 27개 나라에서 4,800여 명의 선수가 이 대회에 참여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전에 1970년대 국내 사정으로 아시안게임 6회를 유치했다가 반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 서울 아시안게임을 다시 잘 치르게 되면서 이전의 불명예를 씻어내게 된 거죠. 그래도 해피엔딩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2009년에는 겸재 정선의 화첩이 일반인에게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시기가 왜 이렇게 늦게 공개가 된 걸까요? 겸재 정선의 화첩은 80년간 독일 수도원에 있었거든요. 2005년에 영구 임대 형식으로 반환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